자, 일단은 직선도선 자기장. 직선도선 자기장은 우리 오른손 숙제하면서 다 연습했지? 전류 방향 잡아줘서 돌려주면 자기장 방향. 그래서 자기장 합성되는 자기장 찾아서 뭐 전류가 크기가 어떻고 방향이 반대고 하는 거 이런 거 연습했잖아, 맞지? 얘도 가보자. 자, 그림은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무한직선도선. 어차피 다 하는 게 무한직선도선이에요. 도선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전류가 나오거나 들어가는 거. 그러면 지금 P점에서 조사하는 것 같은데 P점에서 자기장이 요 A랑 B만 봤을 때 A와 B에 의한 자기장이 0이고 B와 C에 의한 자기장도 0이다. 0인 거 주면 파악하기가 쉽지. 자, A랑 B에 의해서 자기장이 0인 지점이 C 제외하고 0인 지점이 여기란다. 그러면 A, B의 전류의 방향은 바로 나와야지. 반대. A, B가 합성돼서 자기장이 0인 지점이 사이에 있으면 전류 방향이 같은 거고 양쪽 사이드에 있으면 반대라 했지. 그래서 여기가 전류가 나오고 여기가 들어가야 둘이서 반대로 만들 거니까 여기서 0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전류의 세기도 이쪽 반대편이 아니라 이쪽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점이 나왔으니까 얘들 둘이 전류의 세기는 A가 B보다 더 크다 하는 거 바로 판단하고. 왜? B랑 C도 판단하자. 자, B랑 C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0인 지점이 또 이거란다. A 제외하고 B, C로. 그러면 B와 C 사이에 자기장의 0인 점이 생겼으니까 B랑 C는 전류의 방향이 같고, 이게 뭐 중점이다 이런 말을 안 줬으니까 세기는 잘 모르겠어. 기니디아 한번 가보자. 기억.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이건 맞지. 그 다음에 니은. 전류의 방향은 B와 C가 같다도 맞고. 이걸 P에서 A와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의 2배이다. 이게 얘들 둘이 그 세트로 날아간다는 소리는 일단 얘들 둘이가 똑같은 거 만들었다는 거잖아. 크기가. 그리고 얘들 둘이도 서로 세트로 날아간다는 거는 둘이서도 크기 똑같은 거 만든다는 거니까 지금은 셋 다 크기 똑같은 거 만드는 거야. 근데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지금 이쪽 방향이지 위로잖아.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얘랑 해도 날아가고 얘랑 해도 날아간다는 거는 얘랑 얘는 같은 자기장이라는 거잖아. 자기장이 위 아니면 아래인데 얘가 위로 만드는 애잖아. 그러면 얘랑 세트로 해서 C도 날아가고 A도 날아간다는 거는 A, C 둘 다 밑으로 똑같이 만든다는 거잖아. 그러면 디귿 지문에서 물어보는 게 A랑 C가 합성된 게 B의 2배니 물어봤으니까 A, C는 밑으로 두 개가 똑같이 합성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혼자 만드는 거에 2배다 하면 맞는 얘기지. 얘도 맞다. 그래, 이지. 됐네. 다음. 아이가 내 혼자 이지. 자, 얘도 한번 봅시다. 뭐 대충 그림에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준 조건은 P에서 자기장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이 다 표시되어 있고 Q에서 자기장, 여기가 자기장이 0이래. 일단은 전류 방향부터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 먼저 자기장 방향을 여기서 줬는데 전류 방향은 유일하게 얘밖에 안 줬잖아. 그럼 얘 한번 보는 거지 뭐. 얘가 지금 들어가는 전류니까 들어가게 감싸줘주면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일단 이쪽이다, 맞지? P에서 자기장이 이쪽이라 했으니까 얘가 주인공은 아니야 지금. 그러면 반드시 이쪽에서 둘 중에 하나든지 둘 다든지 이쪽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전류가 여기 돼 있네. 얘가 I0, 얘가 ER0래. 자, 그러면 얘보다 얘가 전류가 2배 더 큰데 얘들 둘이 중점이잖아. 그러면 얘가 만드는 자기장, 어차피 얘가 만드는 자기장보다 클 거니까 얘가 만약에 위로 만들면 얘가 얘 이기지 어차피. 그러면 얘는 선택권이 둘 다 된다, 맞지? 얘조차 밑으로 만들면 얘는 선택권이 없지. 근데 얘가 겁나 멀잖아. 엄청 멀잖아, 여기서. 얘가 만든 밑으로 자기장과 얘가 만드는 밑으로 자기장을 합성된 거를 얘가 날려서 위로 만들려면 얘가 전류가 엄청 커야겠지. 그런 이제 상황인 거야. 자, 그런 상황에서 아직 특정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런 상황에서 여기까지 보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자기장이 0이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자기장이 0이 되려면 일단 먼저 얘네들 둘 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얘네들 둘 다 밑으로 만들어서 얘가 역전시켜야 되는 상황. 그러면 여기서 자기장이 0이 되려면 얘가 밑으로 만들지, 아니 위로 만들지. B가 위로 만들고 A는 밑으로 만들고. 근데 일단은 여기서 자기장은 얘가 만든 자기장이 이긴다, 맞지? 그러면 여기서 얘가 추가로 밑으로 만들어야 되네. 그러면 얘가 밑으로 자기장을 만들려면 여기서 전류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 돼야겠네. 근데 이 나오는 방향이 되면 얘가 지금 이쪽에서도 밑으로 만든다는 얘기잖아. 아까 둘이 밑으로 만드는 거 얘가 위로 만들어서 날려야 됐는데 얘가 밑으로 만들면 여기서 자기장이 위로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방향을 선택한 건 잘못됐다 이 소리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서 얘 방향이 잘못됐으니까 얘가 들어가는 애다. 여기서 들어가는 애. 자, 그러면 얘가 들어가는 애가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날려버리면 되겠네. 얘가 들어가는 자기장, 전류니까 밑으로. 얘도 들어간 전류니까 밑으로 만들고. 그러면 둘 다 밑으로 만드니까 얘가 만든 거는 위로 되어야 0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얘도 들어가는 전류다. 크기도 물어보는 것 같네. 크기 물어보네. 그러면 크기 파악을 하자. 자, A가 만드는 자기장, B가 만드는 자기장 더해져서 C가 만든 자기장과 날아가는 상황. 숫자로 매겨보자. 보통 우리 이 상황에서 얘 뭐라고 하노? A는 전류가 I인데 거리가 3칸이잖아. 3분의 1. 얘는 전류가 2인데 거리가 1칸이잖아. 그러면 2. 이걸로 계산할 거 아니야. 3칸인데 I면 3분의 1. 1칸인데 2니까 2. 그러면 3분의 1과 2가 더해졌으니까 3분의 7 아래로. 자, 얘는 2칸인데 얘가 위로 3분의 7 똑같이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2칸에서 위로 3분의 7을 만들려면 여기서 전류는 한 칸에서 3분의 7 만드는 게 3분의 7i잖아. 그러면 2칸에서 3분의 7을 만들려면 3분의 14i로 흘러야 된다. 그래서 얘는 틀렸네. 기억, B에 흐르는 전류의 번역 수직으로 들어간다. 맞고. 니은 R에서 A, B,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R은 여기네. 여기는 그냥 뭐 여기서 비겼는데 여기는 안 그래도 얘들 둘이 만드는 게 멀어졌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이 동네는 얘들 둘이 만드는 거하고 얘가 만드는 게 방향이 안 바뀌잖아. 그러면 여기서 비겼으면 이쪽으로 오면 얘는 멀어지고 얘는 가까워지잖아. 그러면 얘가 이기겠지 뭐. 그러면 얘가 만드는 거 위쪽. 그래서 얘는 맞다. 지금 이거 했다. 여기 사이 요 동네에서는 이 점에서는 모두 다 A, B가 내려가게 만들고 C가 올라가게 만들 거 아니야. 근데 A, B가 더해진 게 비긴 게 여기잖아. 여기서 비겼잖아. 근데 자꾸 이쪽으로 옮기면 A, B로부터 멀어지잖아. A, B가 만들고 있는 아래 방향 자기장은 약해질 거고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는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이기겠다. 위로 자기장. 아, 네. 다음. 직선 도선 3개 있고, 자, A에는 I0. 이런 건 다 줬다고 보면 돼. 전류도 줬고, 위로 흐른다도 줬고. 그러면 A 도선을 뭔가 완벽하게 준 거예요, 우리한테. 자, 그 상황에서, 자, 이 표를 보니까 B에 흐르는 전류랑 C에 흐르는 전류가 변한다, 맞지? 그러면 각각의 실험, 뭐, 과정이지, 뭐. 각각의 과정에서 결과물 보고 이 BC 전류 파악하는 거지. 자, 먼저 처음 상황에서는 B는 뭐 얼마 흘렀는데 플러스 Y 방향으로 기억을 모르고 세기는 C가 아니야. 안 흘렀어. C가 안 흘렀으니까 A, B만 고려하면 되는데 자기장이 0인 지점이 X는 마이너스 D다 맞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D. 여기가 자기장이 0인 지점이 됐고 C는 어차피 안 흘릴 거니까 안 불고 A, B로 여기 자기장이 0인 점. B 전류 파악하자.
A 도선과 B 도선에 의해서 자기장이 0인 지점이 둘 사이에 있네. 두 도선은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거리가 얘가 얘보다 2배 더 멀잖아. 균형이 맞는 거 보니까 전류도 2배 더 강하다. 그러면 얘가 얘보다 2배 더 강하게. 요게 지금 요 상황이다 이거지. 이하이죠. 자, 두 번째 상황도 이제 두 번째 상황은 B가 바뀌었어. I0-Y로. 자, 이제 상황이 바뀌었고 얘가 밑으로 I0 흐른대. 그리고 C 도선에 다 땡땡이다. 모른다. 어떻게 흘렸더니 X는 0이 자기장이 0인 점. 여기가 자기장이 0인 점이에요. 자, 그러면 어차피 얘가 만드는 것도 들어가게, 얘가 만드는 것도 들어가게. 둘 다 들어가는 걸 만드는데 얘가 그거 날려서 0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얘는 나오게.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위로. 그리고 숫자로 파악하자. 얘는 I0인데 두 칸 떨어져 있어. 얘가 만드는 게 2분의 1. 얘는 I0인데 한 칸 떨어져 있어. 얘가 만드는 게 1. 더해졌겠지. 둘이 더해져서 2분의 3. 그러면 그 2분의 3을 누가 날리면 돼? 얘가 날리면 된다, 맞지? 근데 얘는 지금 위치 자체가 몇 칸이야? 두 칸 떨어져 있잖아. 그러면 어차피 두 칸 때문에 2분의 1배 될 거니까 여기 전류를 얼마 잡으면 3i 제로 잡으면 2분의 1배 돼서 2분의 3 만들 거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얘 들어갈 거는 플러스 y 방향 3i 제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이지하네. 아, 무한하네. 맨날 똑같구만. 자, 직선도선 3개. 자, B에 흐르는 전류 플러스 Y 방향 잘 표시되어 있고. 자, 세 도선에 의해서 자기장이 0인 지점. 이거. P점. 그럼 P점 파악하고. 자, 여기가 자기장이 0인 지점. 아직까지는 좀 머리 아프잖아. 얘 전류 방향 하나 딱 줘놓고 3개가 만드는 자기장이 0이다 했으니까 뭔가 선택권이 너무 많잖아. 그럼 정보 어딘지 우리가 막 애써 찾아봐야지. 자, C에 흐르는 전류 방향을 반대로 바꿨더니, 변화하는 문제네. 일단은 3개가 흘렀더니 0이야. 얘 전류 방향을 반대로 뒤집는다는 거는 얘가 만드는 자기장만 반대로 뒤집겠다는 거지. 그러면 결과가 보통 어떻게 되겠노? 만약에 자, A, B가 만든 건 몰라. C가 여기서 만들고 있던 자기장이 이거라고 하자. 이거라고 하자. 그러면 A, B가 만든 게 합쳐져서 어땠으니까 0이었겠노? 이거였으니까 0이었겠지. 아까는. 근데 지금은 뭐 하겠다는 거야? 얘는 가만 냅두고 얘만 뒤집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어? 이쪽은 쏠리겠지. 2배 되면서 쏠릴 거 아니야. 그래서 C 도선이 방향 바꾸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었단다. 그러면 우리가 파악하는 게 뭐야? 원래 C는 어디로 만들고 있었고, 나오게 만들고 있었고, 나머지 두 도선이 어디로 만들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두 도선 모두 들어가게 만든다는 게 아니고, 싸워도 돼. A, B의 결과물이 뭐만 되면 돼? 들어가는 것만 되면 되잖아. 그리고 그걸 C가 막으면 되잖아. 근데 C의 방향을 바꾸면 C도 들어가게 만드니까 A, B가 만들던 거랑 날아가던 게 더해졌잖아. 그러니까 2배 되겠지, 2배. 그게 여기서 지금 결과물이겠지. 자, 그러면 일단은 C가 만드는 거는 나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데 고민하지 말라고 얘도 뭐 하고 있어, 지금. 얘도 나오게 만들고 있잖아. 그러면 얘가 뭐 해야 돼?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거, 들어가게. 맞나? 그래서 IA도 위로 흐르고 있다, 이거지. 위로. 오케이. 그러면 기니디 봅시다. 기억.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플러스 Y 방향 맞고 니은. 자, 전류 대소 관계야. 지금 상황이
P점에 얘들 둘이서 나오는 거 만들고 얘 혼자서 들어가는 거 만들잖아. 얘들 둘이 합쳐진 걸 얘가 다 날려야 된다, 맞지? 자, 그러면 뭐 상황은 이래. 얘가 1 만들고 얘가 2 만들면 얘는 얼마 만들면 돼? 3 만들면 되잖아. 자,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얘가 만드는 것만큼 날릴 수 있는 정도로 전류 흐르고 얘가 만드는 것만큼 날릴 수 있는 전류가 또 흐르고 같이 합성돼서 흐르면 되잖아. 그러면 얘들 둘이가 만드는 거 날릴 수 있잖아. 맞나? 전류가 1A에서 1A 더 더해진다고 3A 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자, 그러면 A에 얼마가 흘러야 B가 만드는 자기장 없앨 수 있어? B도 한 칸이고 A도 한 칸이니까 B만큼만 흘려주면 B가 만드는 자기장은 날릴 수 있잖아. 그러면 일단 IA에 IB만큼의 전류는 흘러야 돼. 그 다음에 C가 만드는 자기장. C는 두 칸에서 만드는 건 얘가 한 칸에서 날리면 되니까 C의 전류보다는 절반만 흘려도 C가 만드는 자기장 날릴 수 있잖아. 그러면 여기에 2분의 1 IC를 더 추가해서 흘리게 하면 얘들 둘을 세트로 날릴 수 있겠네. 근데 지금 비교 대상은 IB랑 IC 더한 것보다는 어떤 일이 물었으니까 작다 하면 맞지. 디귿 원점 O에서 ABC 세도선에 의한 전류 자기장 방향은 원점 O네 여기. 자, 여기는 일단 얘들 셋이서 전부 다 어떤 방향 만들어? 나오는 방향을 만들잖아. 여기 전류의 방향을 뒤집으면 여기 자기장 방향 뒤집을 수 있는지 묻는 거야. 제일 막강한 놈이 누구야 지금? 얘지? 얘가 전류가 제일 크잖아. 근데 제일 가깝잖아. 얘가 만드는 자기장을 얘가 어떻게 뒤집어? 못 뒤집지. 심지어 얘도 더해지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바꾼다고 해서 자기장의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되는 거지. 후가 같다 했으니까 맞죠? 오케이. 그럼 또 봅시다. 자, 이거는 그거 나왔다. 그 뭐야? 직교 독서 나왔다, 직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직교할 때 대칭성 활용할 수 있는 거 좀 배웠잖아. 직교하는 직선이 나오면 여기 원점 잡고 여기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 혹시 보이면 이 두 점에서 자기장의 특성은 크기는 같고 방향만 뒤집힌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다라고 배웠어요. 자, 지금은 그 대칭성을 쓸 수 있는 점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요 두 점은 뭔가 느낌이 자, P랑 Q점은 A 도선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야? 똑같은 점이야, 똑같은 점. P랑 Q점은. 근데 B 도선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야? 크기는 같지만 방향을 반대로 만드는 자기장이잖아.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P점과 Q점에서는 어떤 점에서 두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 더해지고 빼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자 어차피 자기장은 이 방향 아니면 이 방향밖에 없잖아. 근데 한 놈은 어떤 방향으로 그대로 만들고 있고 한 놈은 뒤집히면 두 점 중에 한 놈은 반드시 싸우게 돼 있어. 한 점에서는 더해질 거고 두 도선이 만드는 게. 근데 보통 더해지는 쪽이 어떻다 했어? 더 크다 했잖아. 자기장의 세기가. 자, 그러면 여기서 조건이 P점과 Q점에서 자기장의 세기만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한 조건이었어. 3비제로. P점이 Q점보다 자기장이 더 커요. 그 말은 AB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 P점에서는 더해졌다. Q점에서는 빼졌다. 이거잖아. 그러면 상황은 약간 이런 거야. A가 지금 공통으로 만들고 있는데 어떤 한 점에서는 B가 만드는 게 더해졌고 어떤 한 점에서는 B가 만드는 게 빼져서 3B제로 B제로 되는 상황이다. 맞지?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더해지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빼지는 거. 얘가 2B고 얘가 B라서 빼서 B가 됐을 수도 있지만 B인데 2B 빼서 마이너스 B인데 크기만 따졌으니까 B제로일 수 있잖아. 그거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전류의 크기가 나와 있네요. A 도선에 흐르는 게 I고 B 도선에 흐르는 게 2I야. Q점에서 싸울 건데 Q점에서는 어차피 얘들 둘 다 한 칸이잖아. 그러면 어차피 싸우면 누가 이겨? 2I가 이기지, 2I가. 그러면 지금 2I가 여기서 주인공인 2B다는 거죠, 2B.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B도선이 바뀌는 건데 얘가 주인공인 2B0고 얘가 B0라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이거지. 그러면 R점에서 찾자. R점은 자 R점에서는 두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 더해지는 쪽이야 빼지는 쪽이야? 얘들아 잠깐만 여기 전류 방향 안 중요해. 자 P점에서 A, B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 더해졌어 둘이 싸웠어 더해졌잖아. 얘가 B제로 만들고 얘가 2B제로 만들어서 합성돼서 얼마 됐어? 3B제로 됐잖아. 여기서 우리가 더해졌다라고 판단하면 여기랑 대칭인 점 4분면이 대칭 여기는 얘들 둘이 만드는 게 여기서 더해졌으면 둘 다 뒤집어질 거 아니야. 여기서도 당연히 더해지는 거야. 뺄 필요가 없다고. 자 근데 B도선은 한 칸이잖아. B도선이 한 칸에서 만드는 게 얼마였어? 2B제로 했잖아. 2B제로. A도선은 몇 칸 됐어? 두 칸 됐잖아. A도선이 한 칸에서 만드는 게 B제로였는데 두 칸 됐으니까 2분의 1 B제로. 그러면 여기는 2B제로랑 2분의 1 B제로가 더해졌겠지. 그래서 여기 자기장은 2분의 5 B제로. 이건 뭐 쓴 거야? 2분의 5 B제로. 결국은 전류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였네. 자, 여기서 이쪽 방향이지. 그러면 여기는 여기서 더해져야 되잖아. 얘가 나오게, 얘도 나오게. 그러면 이쪽 방향 전류 흐르면 되겠네. 그러면 플러스 X 방향이지. 네, 틀렸고. 니은 자기장의 방향은 P에서와 Q에서가 서로 반대다. P, A가 만든 거 B가 더해져서 더 강해진 쪽. Q, A가 만들어 놓은 거 B가 역전시켜서 뒤집은 쪽. 자기장의 방향은 서로 반대다 돼야지, 반대다. 그래서 반대다 맞고. BR은 B0보다 더 크다. 맞죠? 2분의 5 B0. 오케이. 자, 다음. 자, 문제에서 뭐 좀 건질 거 있으면 건지고 바로 좀 키워볼게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직교한 두 도선이고 잘 나와 있고 여기 이제 ET일 때 A점에서 AB에 흐르는 진류의 자기장에서 여기가 B0다. 둘 다 I 흐를 때 여기 자기장이 B0다 기준 줬어요. 이제 좀 키워볼게. 자, 한번 가보자. 자, A 도선은 어차피 쭉 I 흐르고 B 도선은 2I 흐르다가 뭐 점점 작아졌다가 뒤집어지네. 할 게 없네. 바로 기니디 가자. 아니, 뭐 풀 수 있는 게 없네. 기억 기니디에서 뭐 묻는지 한번 보자. 자, 기억 B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3T일 때와 5T일 때가 서로 반대이다. 그래. 이거 읽어야지. A에 흐르는 방향으로 흐를 때는 아, 자, A가 플러스 X 이쪽 가려졌어. A가 플러스 X 방향으로 흐를 때, 그 다음에 B는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를 때 양으로 한대. 자, 일단은 처음에 출발할 때 A는 안 변하네. A는 계속해서 플러스 I 흐르고. 자, B는 처음에 출발할 때 이쪽으로 2I 흘렀어요. 2I. 자, 근데 이제 기준을 잡아준 게 B0인데, 요 B0는 T가 2T0 있대. 2T0 일단 보자. 2T일 때. 자, 2T일 때 보니까 둘 다 I. 얘가 I 흐르고 얘도 I 흐를 때. 자, A가 플러스 X 방향 I 흐르면 위로 만들고, 나오는 방향을 만들고, 얘도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고.
둘 다 한 칸 떨어져 있으니까 둘이 똑같이 만들 거야. 그게 더해져서 B제로 됐다며.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전류가 I 흐르는데 한 칸 떨어져 있으면 이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 얼마라고? 2분의 1 B제로 만든다고 기준을 잡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묻는 게 B점에서 자기장 방향. B점은 3T, 5T. 3T, 5T. 일단 B점은 싸울 거야. 둘이 싸울 건데, 자, 얘가 만들어 놓은 자기장 나오는 거예요. 얘가 만드는 자기장 들어가게 만들 거야, 맞지? 나오게 만들죠? 왜 이러지? 아니, 3T랑 5T일 때 전류가 얘가 뒤집어져서 밑으로 흐르잖아. B도선의 전류가 밑으로 흐르면 B점 본다며. B점에서 자기장은 나오는 거잖아. 왜? 맞잖아. 빨리 풀고 지나가고 싶은가 보다. 생각 안 하게. 자, 3T일 때는 서로 싸운다, 맞지?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 판단하면 되는데, 3T일 때는 B의 2분의 I 흐르지. 어차피 이 두 도선에서 전류가 거리가 다 같아. 그러면 A는 I 흐르는 애인데 B는 2분의 I 흘러서 들어가게 만들면 A가 만드는 게 이길 거 아니야. 그러면 요때도 자기장 방향이 위로 될 거고, 나오는 방향 될 거고. 자, 이때는 고민할 게 없잖아. OT일 때는 얘 방향이 뒤집어졌으니까 얘도 나오게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둘 다 나오게 만드니까 여기서도 여기서도 자기장 방향은 나오는 방향으로 같다. 그래서 반대다 했으니까 틀렸죠. 니은 4T일 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A에서가 C에서보다 크다. 자, 4T는 B가 안 흐르잖아. 4T일 때 B가 안 흐르니까 A 혼자 만드네. 그러면 A점과 C점은 자기장 세기 똑같지 뭐. 틀렸고. 디귿 8T일 때 D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2분의 1 B죠. 자, 8T. 8T는 A가 I 흐르고 B가 2I 흐르고. 자, D점은 여기 있는데, 자, 지금 B에 흐르는 전류가 이 방향이지. 자, 그러면 B가 나오게 A는 들어가게 만드네. 그러면 서로 싸우는 건데, 얘가 2I 흐르니까 얘가 만드는 게 얼마고? 한 칸에서 I가 만드는 게 2분의 1 B제로 했으니까 얘가 2분의 1 B제로 만들고 얘는 B제로 만들어서 싸워서 남는 게 2분의 1 B제로다 이거지. 2분의 1 B제로다 했어요. 얘는 맞죠. 쌤이 좀 절었다. 미안하다. 그렇다고 바로 절면 어떡하노. 자, 보자. 응. 요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주보는 도선의 대칭성 이용할 때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야. 요점, 요거 보면 이제 여기 PQ점, P점과 Q점에서 A, B, C 전류, 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방향 같다 하면 그건 같은 자기장이야. 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려면, 자, 일단은 요 두 점의 위치 자체가 C도선, B도선, B도선으로부터는 똑같은 위치에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만드는 목적이 A, B, C가 통틀어서 다 더해졌을 때 둘이 똑같은 자기장이 되길 원하잖아. 근데 이미 누구는 B는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누구만 그렇게 만들면 돼? A랑 C가 합성이 된 거에 여기랑 여기가 차이가 없으면 A, B, C 공통으로 다 더했을 때 차이가 없다 이거지. 근데 마주보고 평행한 두 직선 도선에서 두 직선 도선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인 점. 대칭인 점에서 크기도 똑같은데 방향도 똑같은 자기장을 만드는 방법 배웠잖아. 뭐였어요? 여기 도선과 여기 도선에 반드시 전류의 세기가 똑같이 흐르고 그건 대칭성을 살릴 수 있는 거고 전류의 방향조차 반대로 흐르면
얘네들 둘이 만드는 자기장이 요 사이에서 이런 느낌으로 만든다 했잖아. 이런 느낌. 대칭이 두 가지가 있잖아. 이렇게 대칭인 점에서 자기장의 세기 방향이 같은 대칭이 있고, 반대는 이런 형태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자기장. 근데 이런 노란색 상황은 전류의 방향이 똑같이 흐를 때 되는 거고, 빨간색 상황은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흐를 때. 그래서 여기에 위로 I가 흐르면 여기에 밑으로 I가 흘려주면 얘네들이 둘이 P점, Q점에 똑같이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세 도선에 흐르면 되고 B도 이쪽으로 I 흐른다 해놨네. 자, 그리고 문제에서 조건이 A 도선이 P점에서 만드는 자기장을 B0라고 기준을 잡았어요. 맨 마지막에 그렇게 적어놨었어. 자, 그러면 R점에서 자기장은 물어보는 것 같은데 해보자. R점에서 자기장은 전부 다 전류 I잖아. 얘가 만드는 자기장 B0 거리 한 칸 전류 I. 얘가 만드는 자기장과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일단 세기만 보면 2분의 B0, 2분의 B0 두 칸이니까. 자, 근데 여기 전류는 모조리 다 여기 점들에게 다 어디로 만들어? 들어가게, 들어가게, 들어가게 만든다. 들어가게. 그래서 그 원형 전류를 보면 이렇게 원형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이 전류 방향, 접선 방향으로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모조리 다 전부 다 어디로 만들어? 다 들어가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자기장 방향을 조사하면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가 요 도선이 네모긴 하지만 얘들이 전부 다 뭐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지. 그래서 전부 다 들어가게 만들 거야. 여기도 도선이 하나 더 있다. 근데 이 도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다 시계 방향인 거야. 전부 다 들어가게 만들 거야. 들어가게. 그래서 R점에서 자기장은 그래서 얼마야? B0, 2분의 B0, 2분의 B0 다 더해지니까 2B0로 만들 거다. 알겠지? 오케이. 다음 넘어갑시다. 자, P, A, B, C점. A, B, C 도선이 고정되어 있고 Q에서 자기장 세기 0. Q점 여기. 자기장 세기가 0이고 PRS에서 자기장 세기가 1대 1대 여기 1 만들면 1 만들고 얘 2 만든다. 오케이. 무슨 점부터 갈까? 이 두 점만 가보자. 자, 이 점 한번 가보자. 특징이 뭔데? 특징을 알아야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P점과 R점은 이 점의 위치에서 특징을 한번 보는 거야. A 도선이나 B 도선으로부터 이 두 점은 다를 게 없다, 맞지? 그러면 A, B 두 도선은 여기에 똑같이 만들어 놓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돼야 되는데 C 도선이 어떻게 만들어? 여기랑 여기 크기는 같고 방향 반대로 뒤집는다, 맞지? 그 결과가 크기만 보면 1대1이 돼. C 도선이 반대로 만들었으니까 여기 자기장과 여기 자기장이 똑같을 수는 없어. C가 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기가 1대1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가 플러스 1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다 이거지. 마이너스 1. 그러면 얘가 여기서 만드는 거고 얘들 둘이 만드는 게 어떤 상황이길래 하나는 플러스 1이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되겠노? 자, 잠깐만. 어, 지금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했을 때 나는 A가 어떻게 만들고 B가 어떻게 만드는지는 별로 궁금하지 않아.
A, B가 각각 만드는 게 별로 궁금한 게 아니고 A, B가 합성된 결과가 여기랑 여기가 다르지 않을 거 아니야. 그거 하나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자, P점에서 자기장도 그렇고 R점에서 자기장도 그렇고 A, B, C가 만든 것 다 더해지든 빼지든 뭐 해서 다 해서 결과가 1, 1 되면 되는데 A랑 B만 놓고 보자고. C는 빼고 A, B의 합성된 결과가 뭔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있다면. 근데 그게 P점에서 이렇다면 R점에서도 다르지 않다고. A, B가 만든 자기장이 합성된 결과는 똑같이 있을 거라고. 근데 여기에 뭐가 더해지고 빼지냐면 C가 만드는 자기장이 크기는 똑같은데 뭔가 여기서는 같은 방향이 돼서 더해지든지 빼지든지 그래서 뒤집어질 거라고. 이런 게 더해지면 이런 게 빼질 거라고. 근데 그 결과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크기가. 1대 1이 돼야 돼. 1대 1이란 말은 하나가 플러스 1이면 하나가 마이너스 1이라거든. 크기는 똑같고 방향만 뒤집어져야 돼. 그러면 선택권이 없어. 얘가 혼자 크기 똑같고 방향 반대로 뒤집어 놨잖아. 절대로 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얘가 없어야 돼, 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방향으로 더해지고 얘는 빼질 거 아니야. 1대 1이 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A 도선과 B 도선이 이 두 점에서 사라지는구나. 만드는 자기장이 사라지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2R이고 여기서 R이라 했으니까 아, 여기 전류가 여기 전류보다 2배로 흐르고 방향도 서로 똑같은 방향으로 흘러서 날아가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자기장 선택하자. 여기 전류. 자, 여기 전류는 지금 이 두 점을 봐서는 이제 선택이 안 돼. 얘들 둘이 날아가기만 하면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다 남아있을 거 아니야. 제 3의 지점 보자. 여기 B는 0 줬잖아. 여기 자기장이 0이라 했으니까 얘들 둘이 같은 방향이면 얘들 둘이 만드는 자기장이 여기 세트로 더해졌을 거 아니야. 그거를 얘가 한 칸에서 날리버리면 된다, 맞지? 자, 얘는 거리 몇 칸 떨어져 있어? 4칸 떨어져 있네. 그러면 이 아이가 4칸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얼마 만들고? 2분의 1 만들고. 얘가 I인데 한 칸 떨어져 있네.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1이고. 합성된 결과가 2분의 3이다, 맞지? 그 2분의 3을 얘가 만들어야 0을 만들 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어차피 한 칸이니까 여기 전류도 2분의 3i 흘러야 되고. 방향은 얘들 둘이가, 요건 내가 임의로 잡은 거지. 얘들 둘이가 이렇게 돼서 들어가게 만들면 얘는 나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전류는 이쪽 방향 돼야 한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디니디 뭐 다 보자 이제. 여기 뭐 자기장은 알아서 다 선택이 됐으니까 알아서 나오겠지 뭐. 자, 기억.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같다. 맞고.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 쓰고 있었나? I 어딘데? 야, 이게 B였으면 그냥 묻어가는 건데. 자, 얘가 I네. 그래도 되잖아. 자, 얘가 I면 이거 절반씩 하면 되잖아. 2분의 1I, 얘가 4분의 3I.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B에 흐르는 전류는 I보다 작다. 절반이잖아. 맞고. 디귿.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보다 크다. 얘도 I보다 작지? 응. 틀렸고. 우리가 배운 거 이제 써먹을 수 있는 좋은 상황이야. 무슨 상황이고? 직교하는 도선이 있는데 B, D점 어떤 상황이야? 요점 대칭. A, C점 어떤 상황이야? 요점 대칭. 그리고 잠깐만 문제 풀기 전에 시간 줄게. 여기 원형 도선도 하나 더 있거든. 자, 네버 절대 원형 도선을 여기에 두고 원형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이 점에서 만드는 자기장 묻지 않아요.
원형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항상 어디에서만 묶게 돼 있어? 중심에서만 묶게 돼 있거든. 그러면 자, A점과 B점과 C점과 D점에서 자기장 조사할 거야. 자기장 조사해놨잖아. 자, 그때 원형도선까지 있다면 원형도선을 여기 놔두고 A점에서 자기장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원형도선의 중심을 자꾸 이동시켜가면서 재는 거야. 그래서 직선도선은 박아놓고 원형도선 A점에서 자기장을 잴 때는 원형도선의 중심을 A 갖다 놓고 재고 B점에서 자기장을 잴 때는 원형도선의 중심을 B에 갖다 놓고 잴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아는 스킬을 좀 사용하기 위해서 누구 비교해야 돼? AC 또는 BD. 정보가 많은 것 쪽으로. 지금은 정보가 여기 없잖아. D점은 없으니까 BD는 일단 제외하고 AC부터 보자. AC부터. 자, A점과 C점을 보면 또 어떤 상황으로 판단하면 되냐면 이 문제에서도 P도선과 Q도선이 홀로 개개로 만드는 자기장을 굳이 신경 쓰지 않을 거야. P도선과 Q도선은 세트로 볼 거야. 세트로. 그러면 PQ 동기씨. 자, PQ도선이 세트로 여기 만드는 자기장과 여기 만드는 자기장은 어떤 특성이 있다 했어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뒤집어질 거다. 자, 그런 자기장이 여기 걸릴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뭘 해? 똑같은 원형 도선을 여기도 갖다 놓고 재고 여기도 갖다 놓고 잴 거 아니야. 그러면 원형 도선은 여기 가서든 여기 가서든 똑같은 자기장을 만들겠지. 그러면 똑같은 자기장 한 개. 자, A점과 B점, C점을 자꾸 이렇게 상상해 본 거야. A점과 C점에는 뭔가 계속 똑같은 자기장을 만드는 놈이 있고 반대로 뒤집힐 놈이 있고 이렇게 합성된 결과랑 이렇게 합성된 결과가 이게 크로스 될 수도 있어. 내가 그냥 마음대로 했지만 이런 관계다 이거지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A 시점에서 나오는 방향의 B3B가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한 점에서는 나오는 B, 어떤 한 점에서는 나오는 3B가 됐어. 공통으로 만드는 얘는 뭐고, 그리고 각각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는 애는 크기가 얼마일까? 자, 나오는 걸 위로 그릴게. 자, 나오는 B제로인 점이 있고, 나오는 3B제로인 점이 있대. 그러면 얘네들 둘의 평균이 얼마야? 나오는 B랑 플러스 1이랑 플러스 3의 평균이 얼마야? 플러스 2. 나오는 2B. 자, 그러면 나오는 2B가 공통인 애고, 거기에 플러스 B가 더해지면 얘고, 마이너스 B가 빼지면 얘다, 이거지. 오케이? 자, 만약에 여기가 이거 자기장 방향을 안 줬어. 안 주고 B랑 3B를 주면 우리 고민해야 돼. 무슨 상황이 있어요? 지금처럼 나오는 거 두 개일 수도 있지만 하나가 들어가는 거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공통인 애가 바뀔 수는 있어. 자, 만약에 얘가 들어가는 B다. 그러면 나오는 3B랑 나오는 B가 아니라 들어가는 B가 됐잖아. 그러면 얘들 둘의 평균은 얼마야? 나오는 2B가 아니고 나오는 B가 되겠지. 나오는 B에 나오는 2B가 더해져서 이렇게 되고 나오는 2B가 들어가는 2B로 바뀌어서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라고. 오케이. 자, 지금은 이제 고고효과 가지네. 그러면 A점과 C점의 공통으로 만드는 애가 누구야? 원형도선. 원형도선이 각 점에 가서 공통으로 만들고 A점과 C점에서 반대로 뒤집히는 애가 누구야? PQ가 만든 세트로 만든 자기장이 뒤집히겠지. 그러면 원형도선은 각 점에 가서 얼마 만들고 있다? 이거 둘의 평균이 나오는 2B 이거는 공통이야. 원형도선이 모든 점에 가서 다 만들 거야.
근데 PQ가 세트로 만든 게 여기서 얼마였다? 나오는 B, 여기서는 들어가는 B라서 원형도선이 여기 가서 이거 만드니까 나오는 3B 됐고 나오는 B 됐다 이거지. 어이씨, 오늘 왜 이러지? 좋았어요? 어, 오케이. 자, 이제 그럼 BD로 가자. BD 중에서 우리가 아는 점 B. B는 자기장이 0이네. 원형 도선이 갔더니 자기장 0 됐다는 소리니까 PQ가 세트로 들어가는 2B 만들고 있었다. 그러면 PQ가 세트로 여기서는 뭐 만들겠노? 나오는 2B. 근데 원형 도선도 가서 나오는 2B 만들 거니까 여기 D의 결과분은 나오는 4B 만들 거다. 오케이. 됐어. 응. 이거 가봅시다.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 자, 요거 좀 볼 텐데, 요런 유행은 이동시키는 문제는 아니고, 좀 많이 나오는 유행이야. 직선도선 2개, 원형도선 하나 박아놓고, 자기장은 여기서밖에 체크 안 한다 했어. 원형도선의 중심에서밖에 체크 안 해요.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자기장을 체크할 건데, X도선, Y도선, Z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계속 변화시킨다, 맞지? 그리고 P점에서 그 결과, 자기장의 결과를 계속 조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X, Y, Z의 전류가 지금 어떻게 흐르는 건지 비교하는 문제야. 자, 문제에서 조건을 봤을 때, 자, 조금 집중해서 보자. 자, X도선과 Y도선과 Z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잘 적어놨다, 맞지? 잘 적어놨는데 뭐에 대한 언급이 없어. X, Y, Z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잘 언급해놨잖아. 뭐에 대한 언급이 없어. 방향에 대한 언급이 없지.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Z도선, 요거 보자. 자, X도선 보면 X도선에 나 실험에서도 I, 라 실험에서도 I 흐르잖아. 그러면 X도선이 여기 있는데 X도선이 이 점에 만드는 자기장인데 이때는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때는 전류가 이렇게 흐를 수 있어. 그러면 여기 나와 라 실험에서 X에 흐르는 전류는 같은 방향이다 이런 말이 없으면 전류의 자기장의 방향은 뒤집힐 수 있다 하는 거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이거지.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나라에 흐르는 X의 전류의 방향은 같고 다와 라에서 Z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서로 같다. 어차피 X에는 나와 라 실험에서밖에 안 흐르고 Z는 다와 라 실험밖에서 안 흐르니까 그냥 전류의 방향은 계속 같게 유지된다 보면 돼요. 자, 원형도선은 박아놨어. 자, 원형도선은 I0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보자. 자, 먼저 첫 번째 실험을 보니까 그냥 쭉 따라가면 돼, 이런 문제는. 자, X, Y, X, Z 어차피 안 흘러. Y 도선 혼자 흘러서 I0, 반시계 방향으로 I0 흘렀더니 얘가 얼마 만들고 있어요? 반시계 방향 원형 전류니까 어디로 만들어? 나오는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 B0 만들어 놨다, 맞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갔더니 나 실험에서 X 도선에 I 흐르고 Y 도선에 I0 흘러서 Z는 안 흐르고 0 됐어요. 그러면 X랑 Y가 세트로 0 됐는데 Y 어차피 계속 이렇게 흐를 거야. 전류의 크기도 같네. 그러면 얘가 위에서는 똑같이 얼마 만들고 있어? 나오는 B. 그러면 얘가 얼마 만들면 돼? 얘는 들어가는 B 만들어내다 이거지. 근데 문제에서 나와 라 실험에서 어차피 똑같이 흐른다며. 그러면 라에서도 X는 들어가는 B 만들겠지. 자, 그 다음에 다 실험 보니까 다 실험은 자, 얘는 계속 이거 흘러 계속. Y는. 그러면 Y랑 또 Z가 해서 0 됐잖아.
그러면 Z가 지금 얘가 얼마 만들고 있다? 들어가는 B 만들고 있다 이거지. 들어가는 B. 자, 요거 그대로 밑으로 내리려고 보니까 전류가 절반으로 줄었네. 그러면 들어가는 B가 아니라 들어가는 2분의 B를 만들겠지. 그러면 최종 결과는 라에서도 XY는 날아갈 거니까 나에서처럼 남는 게 Z가 만든 거. 그러면 Z가 만든 거 들어가는 2분의 B 제로. 요게 얘가 다 제로였네. 요 B에 들어갈 거다. 쭉 따라가면 돼. 그 대신 아까 그 문제에 있는 정보 있잖아. 나와 라, 다와 라에서 전류의 방향이 같다. 이런 말이 없으면 함부로 같다라고 판단하면 안 돼. 그 다음에 그런 문제 나올 거라. 여기 나왔네. 자, 보자. 자, 일단은 문제에서 보니까 A, B, C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얘는 줬어. 요 A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A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줬으니까 A는 전류 방향 안 바꿀 거야. 안 바꿀 거고. 자, B, C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이 그냥 이제 나머지 A, B,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만 표현해 놓고 요점, 항상 요점이야, 중심. 요점에서 자기장의 세기 방향을 줬어요. 자, 그러면 타고 내려가되 B와 C는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자, 가봅시다. 자, 첫 번째 실험 상황 한번 타고 가면, 자, A는, 여기 보시면. 자, A는 항상 위로 흐른다 줬잖아, 위로. 자, A가 위로 흐를 거니까 A는 여기에 자기장 방향을 어디로 만들어? 들어가게 만든다, 맞지? 그리고 B만 흘렀어. C는 아직 안 흘렀어. B랑 결과물이 나오는 B제로 돼야 돼.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여기서 B는 어느 방향으로 만들어야 돼, 자기장을? 얘가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얘랑 합성돼서 나오는 거 됐잖아. B가 어디로 만들어야 돼? 나오는 거. 그러면 B는 감싸지면 지금 전류 방향이 반시계. 자, 그리고 하나 예상할 수 있는 거는 B가 만드는 자기장이 더 커, A가 만드는 자기장이 더 커. B가 얼마만큼 이겼어요? B0만큼 이겼다, 맞지? 그러면 A 도선에 2I 흐르고 B 도선에 I만 흘렀을 때 B가 B0만큼 얘보다 더 많이 만든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맞지?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밑으로 내려갔을 때 요 C를 가리면 A, B의 모습이 가시름이랑 나시름 똑같다, 맞지? 근데 나시름에서 A, B의 결과물이 이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확정 지으면 안 된다고. 왜? 누가 변할 수 있어? B의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변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얘들 둘이 같은 방향으로 더해질 수도 있는 거야. 여기서는. 자, 근데 이제 조건을 이렇게 줬어요. 2i, 4i. 자, 문제에서 아까는 없던 조건 하나 더 있잖아. 무슨 조건이 있어? 문제 그림에서. 거리에 대한 조건이 하나 있다, 맞지? 자, 좀 많이 쓰는 방식이야. A 도선보다 B 도선이 몇 배 더 멀어? C 도선이 몇 배 더 멀어? 2배 더 멀지? 자, 2배 더 먼데 C 도선에 흐르는 전류도 몇 배 더 크게 줬어? 2배 더 크게 줬지?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어? 2배 더 먼 도선이 2배 더 많이 흘러. 어떻게 될 수 있어? 싸워서 0이 될 수가 있지. 얘들 둘은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면 0 될 놈들이야. 자,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 세 놈의 다 결과가. 세 개 세트로 해서 0 됐잖아. 그러면 얘들 둘이는 반대로 만들면 안 돼. 둘이서 0이 되면 얘가 남잖아. 세 도선이 만든 자기장이 0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얘들 둘이 만드는 게 더해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돼? 아래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 이거지. 어. 자, 같이 생각해보자. 그러면, 자, 어차피 A랑 C가 여기서 똑같은 크기로 만드니까 반대로 만들면 날아가는 거였잖아. 그러면 A가 하나 만들고 C가 하나 만든 게 더해졌다 이거잖아, 지금. 그거를 누가 없애는 거야? B가 없애는 거잖아. 그러면, 자, B는 지금 전류 방향이 또 이렇게 흘러야 돼. 얘랑 싸워야 되니까. 자, 그러면
B가 만드는 게 어느 정도 했다가는 거 파악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아, B가 A가 만드는 것보다 몇 배로 만든다? 2배로 만든다. A랑 C가 똑같이 만들 건데 더해진 거를 B가 날린 거잖아. 그러면 B가 A보다는 2배로 잘 만드는 상황이다, 이거지. 근데 그게 위에서 뭐였어? B가 A보다 B제로 더 잘 만든다는 게 위에 결과였잖아. 아, 그러면 B가 얼마 만들고? 2배로 만드는 게 B제로 더 잘 만드는 거니까. B가 2B제로 만들고 A가 B제로, C도 B제로 만들어서 0 되는 게 여기고 B제로 남는 게 여기고.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까지 찾았어. 자, 얘가 B제로 만드는 상황이고 얘가 2B제로 만드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됐고 요게 B제로, 2B제로, B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됐어요. 잘 안 보이나? 자, 나만 그릴게. 자, 나에서 우리가 찾게 된 게 얘가 위로, 얘가 이쪽으로, 얘가 밑으로 흘러서 각각 얘가 B제로, 얘가 2B제로, 얘가 B제로 만들어서 0 되는 케이스였어요. 자, 이제 다로 내려와 보자. 다에서는 전류 세기를 이렇게 줬어. 4i, 2i, 얘는 4i. 자, 전류의 방향도 또 내려오면 안 돼. 전류의 방향은 얘밖에 몰라, 우리는. 자, 전류의 방향은 바뀔 수가 있지만 어차피 뭐는 안 바뀌어. 얘가 i일 때 2b제로 만들었으면 얘가 2i면 얼마 만들어? 4b제로 만드는 건 바뀌지 않지. 방향은 잘 모르겠지만. 자, 얘는 들어가는 b제로 만들어야 돼. 들어가는 2b제로 돼. 얘 4i 됐다. 들어가는 얘보다 2배. 2b제로 만들고. 자, 얘는 얘랑 똑같잖아. 그러면 b제로 일단 만들 거야, b제로. 그 결과가 여기 뭐 됐대? 총 다 더해서 결과가 들어가는 5b제로 됐단다. 자, 그러면 선택권이 들어가는 b제로 4b, b 더해서 들어가는 5b제로. 얘가 들어가고 얘는 나오면 되겠네. 얘가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전류 방향은 얘가 뒤집혔겠지. 얘는 또 나오는 거니까 얘랑 반대로 뒤집혔을 거다. 그래서 기니디 보면 자, 가의 경우에 A 흐르는 전류의 자기장 세기는 B제로 맞고. 자, 요거다. 얘 아까 요거 얘 B제로 2B제로 했잖아. B제로 만드는 거 맞고. 그 다음에 니은 가나에서 자,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가와 나에서 B 원형도선이었잖아. 원형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어차피 얘랑 계속 싸웠잖아. 둘 다 이 방향이었잖아, 이 방향. 나오게 만드는 방향. 그래서 방향이 서로 반대다 했으니까 얘는 틀린 거야. 우리 다 찾은 거라. 디귿 나와 다에서 C에 흐르는 전류 방향. 나와 다에서 C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도 뒤집어졌잖아. 그래서 방향 같다 했으니까 틀렸죠. 오케이. 요거 하나 좀 넘어가자. 넘어가서 나침반 가자. 자, 요 나침반 문제는 그냥 조금 2차원 합성 같은 느낌 조금 드는 문제들이야. 기본적으로 지구에 있으면 지구 자체가 뭐예요? 자석이지, 자석. 지구에 의해서 자기장이 있잖아. N극, 나침반의 N극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린 자기장 방향이라고 하는데 지구의 무슨 극을 N극 자침이 가리켜? 북극. 그러면 자, 요렇게 표현하면 요거 읽을 줄 알아야 돼. 어디가 북쪽이에요?
위에.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위에가 북쪽이니까 아무 짓도 안 해도 나침반은 어디를 가리켜? 위에를 가리킨다, 맞지? 자, 기본적으로 지구 자기장이 위로, 지구 자기장이 위로 있다는 뜻이고, 자, 이 기본 자기장에 이제 자꾸 누가 더해지겠노? 도선이 나오겠지, 도선. 도선이 자기장을 만들어내니까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 여기에 합성될 거예요. 자, 만약에 직선 도선이, 요 그림처럼 직선 도선이 위에 있어. 근데 이 직선 도선의 전류가 위로 흘러. 지금 상황이 이래. 직선 도선이 있고, 나침반이 밑에 있고. 직선 도선의 전류가 위로 흘러. 그러면 직선 도선이 나침반이 있는 곳에 자기장 어떻게 만들어? 돌고 있잖아. 나침반이 있는 곳에 이쪽으로 만들잖아, 이쪽으로. 그러면 이 나침반이 있는 곳에 이쪽으로 자기장을 만들겠네. 맞지? 그러면 나침반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 자기장이 기본으로 있고 이쪽으로 자기장이 합성되니까 얘 두 자기장의 합성된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리킬 거다 이거지. 그러면 나침반이 살짝 왼쪽으로 꺾인다 이거. 서쪽으로. 북서쪽으로 하나. 만약에 세타가 45도 나왔어.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45도만큼 꺾이려면 지구의 자기장과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 크기가 같으니까 45도 꺾이지, 45도. 자, 그리고 직선 도선은 전류가 많이 흐르면 자기장을 잘 만들잖아. 맞나? 직선 도선에 흐르는 자기장, 전류가 세지면 직선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세질 거니까 점점 이 나침반 N극 자침의 각도가 커지겠지. 그리고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도 반대로 될 거니까 얘가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꺾이겠지, 동쪽.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고기는 이제 직선 도선이 아니고 원형 도선이네. 한번 보자. 자, 원형 도선에서 전류 흘리고 나침반 놓고 조사했더니 북쪽 방향으로부터 동쪽으로 45도가 되게 동쪽으로 45도가 되게 기울었다. 자, 동서남북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자, 일단은 원형 도선에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든지 아니면 이렇게 흐르든지 둘 중 하나잖아. 그러면 원형 도선이 자기 중심에서 만드는 자기장은 이거 아니면 이거다, 맞지? 원래 북쪽을 가리키는 자기장이 그 지구 자기장이 있고 거기에 합성될 건데 얘가 동쪽으로 돌아가려면 원형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 이쪽이 돼야겠네. 그러면 원형 도선이 이쪽으로 만들려면 감싸지면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흘러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전류가 저렇게 흐르려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돼야 돼. 그게 저 나사라는 거. 자, 가에서 가면서 가변 저항기의 저항값을 저항을 감소시키는 이유가 뭐 증가시키려고? 저항이 감소하면 전류가 증가하겠지. 그러면 전류가 많이 흐르면 자기장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더 많이 꺾이겠지. 뭐 이런 거 물어보겠지. 그 다음에 라에서 AB 찍게 AB의 위치를 서로 바꾼다는 게 무슨 의미야? 전류 반대로 뒤집는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전류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될 거니까 나침반이 기우는 것도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기울 거다 이거지. 서쪽으로. 철수, 영희, 민수. 자, 철수, 과정라에서 원형구리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동쪽에서 봤을 때, 자, 동쪽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반시계 방향이다. 시계 방향 틀렸네. 영희, 과정다에서 북쪽 방향과 N극 자침이 가리키는 방향의 사이각은 45도보다 저항값을 줄이기 전에 45도인데 저항값 줄였으면 더 많이 휠 거니까 45도보다 커진다. 맞죠? 네. 과정 라에서 원형고리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중심에서 형성된 자기장의 방향은 서쪽이야. 반대로 뒤집혔으니까 서쪽 되겠죠. 잠깐만. 원형고리에 의한 서쪽. 그 합성 자기장이 서쪽이라고 하면 좀 틀렸대.
원형고리가 암만 서쪽으로 강하게 만들어도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 북쪽으로 조금 자기장이 있잖아. 완전 서쪽은 될 수가 없지. 그치?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이거 하나만 더 하면 돼. 좋아. 자, 얘 한번 보자.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P점. P점에서 보니까 요 사자라 그네, 이거. 동서남북이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 이쪽이 북쪽이네. 기본적으로 나침반은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야 정상이다, 맞지? 근데 자, 나침반이 어떻게 가리키고 있어요? 여기서 이쪽으로 90도 돌아갔다, 맞지? 지금은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요게 여기 도선이라고 생각해보자. 도선. 위에서 봤다라고 생각해보자. 위에서. 도선. 그러면 여기에 P점 있고 여기에 Q점 있지. 자, 기본적으로 지구 자기장은 이쪽 방향을 만들고 있을 거야. 자, 이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인데 어차피 자기장은 선택권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직선 도선이 전류가 나오냐 들어가냐 하잖아. 그러면 나오거나 들어가거나 얘가 만드는 자기장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 거야. 이거 아니면 이거. 그러면 이 점에서 순간적인 자기장 방향은 어떻게 돼? 접선 방향일 거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만들 거야. 둘 중 하나. 맞습니까? 그 중에서 이 둘 중에 뭐를 만들어야 합성된 결과, 지구 자기장과 전류의 자기장이 합성된 결과가 여기를 가리키겠노? 여기 가리키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당연히 노란색 둘 중에 하나 뭐 돼야 돼? 요거 돼야지, 요거. 요거 돼야 요렇게 가리키지. 그러면 얘가 아니고 요거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전류의 방향은 자기장이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감싸지면 들어가는 방향이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결과가 났으니까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단데 내시 위에 그 그림이 잘렸다. 다에 뭐 적혀있노? 가변저항 조절이야? 내가 이거 못 내려서 그래. 나 좀 읽어주면 안 돼? 가변저항 바꾼 거야? 오케이. 자, 얘가 여기 가리키는데, 여기 가리키는데, 뭔가 가변저항을 조절했더니 얘가 어느 쪽으로 휘었어? 이쪽으로 휘었다, 맞지? 더 돌아간 거야? 덜 돌아간 거야? 이거를 기준으로 이까지 돌았다가 다시 돌아왔잖아. 덜 돌아간 거다, 맞지? 그럼 덜 돌아간 이유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감소했으니까. 그러면 가변저항을 어떻게 했다? 키웠다. 이렇게 하면 되지, 키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라는 아까 읽었지롱. 자, P에서 Q까지 이동시킬 거야. 그러면 또 뭐 하고 싶은 거야? 직선 도선하고 가까워지게 만든 거잖아.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을 키우고 싶다 이거잖아.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을 점점 키우면 어떻게 돼? 이쪽 지구 자기장 방향에서 더 많이 꺾이겠지 뭐. 그러면 더 많이 꺾인다가 답이겠지 뭐. 이런 거. 나침반의 N극과 북쪽이 이루는 각도가 점점 작아진다 하면 틀린 거지. 점점 커진다. 증가시켰다 맞고 A 마이너스극 틀렸네. 플러스니까. 예. 요 뒤에 활용은 그거 나오면 같이 할게요. 여기 전자기후도 나올 때 같이 내가 묶어서 할게. 넘어가자. 자성하고 좀 쉬자. 물질의 자성. 음. 얘부터 먼저 하고 가자. 뭐 그래도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물질의 특성이야. 물질은 자성이라는 성질을 띠는데, 자성이라는 성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강자성, 뭔가 되게 강한 자성 같은 강자성. 그 다음에 상자성.
반자성. 요 세 가지가 요게 표에 나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가득 안 들어오는데. 요렇게.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 이제 특징이 다를 건데. 자, 뭐 어떤 자석인 그런 건 아니고 다 물체야. 부리도 되고 여러 가지 전부 다. 자, 비교만 한번 해볼게. 강, 상, 반인데, 그 원자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전하를 가진 애를 우리가 이제 전자라고 하거든, 전자. 그러면 전자의 움직임 때문에 그 원자 안에 전자가 있는데, 자,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움직임이 크게 두 가지야. 원자 핵을 주변으로 도는 공전 운동 같은 거, 그런 한 가지 움직임이 있고, 또 전자가 제자리에서 도는 거, 이런 걸 스핀카인데,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전하를 가진 애가 움직이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전류라고 부르지. 전하를 가진 애가 움직이면. 근데 전자의 움직임인데 전자는 전하가 부호가 음이야, 양이야? 왜 이래 이거? 음이잖아, 음. 전자의 부호는 음이잖아. 그러면 음의 부호인 전자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고 안 잡았지? 처음에 잘못 잡았잖아, 맞지?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전하 기준에서 잡았잖아.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움직여서 돌면 전류는 어떻게 흐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전자가 아무리 작아도 일단은 전류 맞잖아. 전류가 흐르는 전류 고리가 됐잖아, 고리. 그러면 얘가 뭐를 만들 수 있어?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맞지? 자기장을. 전류가 흐르는 고리는 감싸지면 우리 자기장 만든다고 계속 배웠잖아. 자, 그러면 자기장을 만드는, 약간 요것만 보면, 자, 요 자기장이 요렇게 형성이 된다, 맞지? 그러면 작게 보면 여기서 자기장이 순간적으로 요렇게 들어가면서 여기서 요렇게 나가고 들어오고 요런 식으로 한번 생각할 수 있잖아. 요 형태가 자기장이 나가고 자기장이 들어오는 요 형태가 누구의 자기장 형태였어? N극, S극. 우리 솔레노이드 할 때 한번 했잖아. 막대 자석. 여기가 무슨 극? N극. 여기가 무슨 극? S극인 아주 아주 작은 놈이겠지만 그래도 자석. 원자 자석 할 수 있겠다, 맞지? 자, 그런 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워낙 이 전자들이 한 방향으로만 다 돌지는 않을 거야. 이 방향으로 돌면 뭐 이 방향도 있고 반대도 있고 하면서 이런 공전의 효과는 거의 다 사라져. 근데 이제 스핀은 혹시 화학 공부할 때 이런 거 한번 해본 적 있나 모르겠는데, 이런 업스핀과 다운스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세트로 막 만나서 사라지는 애들도 있지만 남아있는 애들도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런 애들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원자 자체가 특정 방향으로 자석을 조금 띈다, 맞지? 자석을 좀 띌 거야. 그런 애들이 요 강자성체랑 상자성체야. 자, 강자성체랑 상자성체 안에 있는 원자들은 원자 자석, 요 업스핀과 다운스핀이 균형이 좀 깨져서 살짝살짝 살아남아 있어. 하지만 물체 전체로 보면 한쪽 방향으로 살아남아 있는 게 아니니까 중구난방이니까 다 더하면 그냥 뭔가 정기적으로 중성 같은 느낌이야. 아직은 어떤 특정 방향으로 배열이 안 돼 있어. 자, 얘도 마찬가지야. 있긴 있어. 자석에 있긴 있는데 중구난방. 중구난방이고 얘는 아예 아무것도 없어. 업스핀과 다운스핀이 균형이 딱딱 맞아떨어진 거지. 그래서 원자 자체가 자석이 아니에요. 자, 요런 이제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 요런 상태에서 이제 시작. 자, 여기서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줄 거야. 그냥 요 물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N극과 S극 자석 갖다 대면서 자기장을 이렇게 걸어줄게요. N극에서 나온 자기장이 S극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줬어. 자,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렇게 원자 자석이 있는 애들은 외부 자기장에 배열을 해. 그 예전에 그런 거 한번 배운 적 있어요. 전동기의 원리. 그 중학교 때 N극, S극 해놓고 여기에 뭔가 감겨져 있는 전류가 흐르는
고리, 사각고리가 있으면 전류가 흐르는 고리는 이 외부 자기장,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 외부 자기장에 들어가면 얘가 뭔가 돌아가려면 힘을 받는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얘도 지금 전류가 어떻게 흘러? 한번 잡아보자. 전류가 어떻게 흘러?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고리잖아. 여기 자석 왜 생겼어? 원자 자석. 고리라서 생겼잖아, 고리라서. 자, 전류가 흐르는 고리대로 잡아주면 얘는 지금 자석이 어느 방향이 N극이야? 여기 방향이 N극이다, 맞지? 자, 이 N극이 어떻게 하려고 힘을 받는다? 외부 자기장에 정렬하려고. 정렬하려고 힘을 받으니까 얘는 뺑 돌 거야,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자, 어, 자, 전류가 흐르는 고리, 요 고리대로 감싸지면, 여기 앞이야. 감싸지면 이쪽으로 자기장 만들면서, 자, 여기가 N극, S극이, 요런 자석이 하나 된다 했어. 그냥 힘으로 가자.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그러면, S극은 어디 쪽으로 빨려 가겠노? N극 쪽으로 빨려 가겠지? N극은 어느 쪽으로 빨려 가겠어? S극 쪽으로 빨려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정렬해 버린다고, 정렬.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왼쪽에 N극, 오른쪽으로 S극을 강하게 걸어주니까 여기에 있는 아주 작은 자석이 NS 자석이 이렇게 배열을 한다고. N극이 이쪽을 바라보고 S극이 이쪽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배열을 한다고 했지. 그러면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얘가 배열을 하게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고. 자, 근데 문제는 얘가 이제 달라. 얘는 반자성체야.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원자가 자석의 형태를 띠면서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정렬을 해버립니다. 그게 요 반자성체에 다른 애들과의 차이점이야. 그러면 여기가 N극이고 S극인데 얘가 정렬을 어떻게 했어? 이쪽을 N극이 되고 이쪽을 S극이 되게 정렬했잖아. 그러면 얘로부터 당기는 힘을 받는 게 아니고 무슨 힘을 받아? 밀어내는 힘을 받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반자성체는 어떤 자석이 가까이 되면 자석으로부터 밀린다. 그 초전도체 이런 거 들어봤잖아, 맞지? 강한 자성을 걸어주면 얘가 뜨지? 밀려서. 그런 거. 반자성체. 자, 근데 이제 강자성체랑 상자성체는 아직까지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가 없었단 맞지? 여기 말이 너무 길어졌다. 자, 이제 외부 자기장 제거할게.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얘들 둘의 차이는 강자성체, 강한 자성체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아.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렇게 정렬을 했다가 외부에서 자기장을 제거하고도 얘가 이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던 상황을 조금은 기억하면서 이쪽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 그래서 뭔가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고 나서 제거했을 때도 그 자기장의 상황을 기억한다 하는 게 강자성체예요. 너무 인격을 줬나? 그냥 뭐 이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다. 뭐 기억한다기보다는. 근데 나머지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자기장을 걸어주기 전 상황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전 상황이 뭐였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여기는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는 상태. 이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 이거지. 그러면 강자성체는 어디 많이 쓰겠노? 내가 뭔가 입력을 해주면 그 방향을 기억해서 저장되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저장 장치에 많이 쓰는 거야. 내가 얘한테 입력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떤 신호 같은 거를. 그래서 하드디스크 이런 거 할 때 이제 요 강자성체 테이프 쓰는 거예요. 오케이. 요 문제 한번 가봅시다. 넘어갑시다. 저건 활용할 때 하고. 자, 위험문서 14번. 자, 결국은 물체가 강자성이든 상자성이든 반자성이든 그런 자성을 띠게 되는 원리가, 이유가 요 두 가지 움직임이라 했지. 전자의 움직임. 원자핵을 주변으로 도는, 행성처럼 도는 공전, 자기 혼자 도는 스핀, 자전. 요런 움직임으로
뭔가 이제 그런 원자 자석 형태를 띠게 되는데, 기니디 보면 기억. 가에서 전자의 운동은 도선의 전류가 흐르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효과를 발생한다. 자, 일단은 전자의 운동 방향이 이 방향이면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는 거지, 이 방향.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시계 방향 맞네. 위에서 보면 되지. 뭐 아래서 볼 필요는 없죠. 위에서. 시계 방향.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스핀에 의해 자기장 생기는 방향은 이쪽이다. 자, 스핀이 지금 여기 앞이 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돌면 전류는 어디로 흐르는 거라 했어? 이렇게 흐르는 거라 했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감싸 지어주면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다, 맞죠? 그러면 자기장 방향은 위쪽이다. 이제 풀렸죠. 디귿. 스핀이 서로 반대인 전자들의 짝이 많을수록. 자, 반대 짝이 많으면 자성이 세지겠나, 약해지겠나? 약해지지. 반대 짝이 많으면 다 날아가잖아. 반자성 되잖아. 그래서 자성의 세기가 더 강해진다 했습니다. 틀렸다. 개. 다음 너. 자, 한번 정리해보고. 자, 자성이 총 세 가지 있었어. 강자성, 상자성, 반자성.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부터 특징이 강자성과 상자성체는 뭐가 있다. 원자 자체가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다. 근데 반자성은 아예 다 균형이 맞아서 다 사라진 애들이다. 자, 이런 특징이 있고,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줬어. 자, 이 물체가 뭔지 모르겠어. 외부에서 자기장을 이렇게 자석을 갖다 대는 게 자기장 걸어주는 거잖아. 자, 자기장을 걸어줬어. 이 자석은 지금 얘한테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고 있노? 이 방향으로 자기장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지. 자, 이 자기장의 방향 그대로 정렬하려는 힘을 가진 애들이 누구야? 자석이 있는 애들. 강자성과 상자성. 근데 처음부터 자석이 없던 애들은 외부 자기장과 어떻게 반응한다? 반대 방향으로 정렬한다. 자, 그러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한다는 것 자체가 이쪽이 뭐가 되고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뭐가 되고 S극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면 얘 자석에 얘가 어떻게 반응하노? 붙으려고 하겠지. 그래서 강자성체와 상자성체는 자석 갖다 대면 붙으려는 인력 작용하는 거예요. 인력. 자, 근데 반자성은 반대로 외부에서 이렇게 자기장을 걸어주면 어디로 정렬한다? 반대로 정렬하지. 자, 반대로 정렬하니까 얘는 어느 방향으로 N극으로 정렬해? 여기 N극, 여기 S극으로 정렬한다, 맞지? 그러면 얘는 외부 자석에 어떻게 반응해요? N극을 갖다 대니까 N극이 이쪽으로 되면서 밀어내잖아. 그래서 자석 갖다 대면 밀리는 애가 반자성체다, 이거지, 반자성체. 유일하다, 이거지, 유일하게. 그거 보고 비교해주면 돼. 자, 먼저 유리막대. 유리막대가 우리가 강상반을 모르잖아. 자석을 매달고 가까이 가져갔더니 A가 뭐 했대? 밀려났대, 밀려. 자, 그러면 A가 밀려나면 얘는 무슨 자성체야? 자석 갖다 댔더니 밀려났단다. 무슨 자성체야? 반자성체. 자, 혹시 요거 물어보자. 지금 여기 음영 처리된 게 N극이라고 치자. N극을 갖다 대니까 얘가 밀려났어. 오케이. S극 갖다 대봤어. 어떻게 되겠노? 아니죠. S극을 갖다 대면 이쪽에 S극 되면서 또 밀려나겠지. 어차피 얘랑 반대로 정렬할 거잖아, 얘는. 그래서 N극을 갖다 대든 S극을 갖다 대든 밀려나는 건 어차피 똑같은 거야. 반자성체. 자, 그 다음에 B는 뭔지 모르지만 B는 끌려왔대. S극 갖다 댔을 때.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판단은 아직 안 되지만 뭐 중에 하나야? 강사성체 아니면 상자성체. 지폐는 강자성체 씁니다. 자, 일단 강자성체, 상자성체 둘 중에 하나일 거고 기니디 가보자. 자, 일단 기억. A는 끌려온다. 여기서 밀려났기 때문에 여기서도 밀려나야 돼. 그래서 얘는 틀렸고. 니은 유리막대는 강사성체다. 반자성체지. 틀렸고. 그 다음에 B에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가 되는 물질이 있다. 얘가 강이냐 상이냐 묻는 건 아니야.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을 맞으니까. 얘는 맞다.
요 자성체 쪼매면 마무리하자. 자, 조금만 더 보자. 자, 잘 나왔네. 여기 보니까. 요게 어떤 물질이야, 물체. 물체인데 보니까 안에 막 이상한 무늬 있잖아. 그물 무늬 같은 거 있잖아. 맞지? 요거를 이제 자기 구역이라 하는데, 요 구역 안에 있는, 요 안에 자석이 하나인 게 아니고, 수많은 원자 자석이 있는데, 자기 구역이라 칭하는 이유는 요 자기 구역 안에서는 보통 같은 방향으로 자화가 돼 있거든. 그래서 요런 자기 구역이 되어 있는 애들이 강자성체의 특징이에요. 요 모습이 보이면 그냥 강자성체라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강자성체야. 자, 외부에서 자기장 걸어줬어. 외부 자기장 어떻게 걸어줬어? 여기 N구역, 여기 S구니까. 이렇게 걸어준 거다, 맞지? 외부에서 자기장 걸어주니까 여기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는 반응을 하고 있다, 맞지? 자,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어. 강자성체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어요? 기억한다. 자, 이 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어, 안 돌아갔어? 안 돌아갔잖아. 이쪽 방향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잖아, 맞지? 그러면 강자성체다, 이거지, 강자성체. 자, 기억.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강자성체의 원자 자석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좌우한다. 틀렸지? 같은 방향. 니은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바로 자석이 사라진다. 틀렸어요. 자성을 유지한다. 그쪽 방향으로. 다른 말로 하면 강자성체는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자기장 걸어주면.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쪽 자화를 기억하니까 여기가 N극, S극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장을 제거하고 나서도 얘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석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이걸 강자성체의 자기적 성질은 정보 저장 장치에 사용될 수 있다. 맞아요. 얘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래. 네, 넘어갑시다. 자, 여기 이제 자성체의 대표적인 문제야. 자, A, B, C 세 개를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순서 없이 사용할 거예요. 맞추라는 얘기지. 자, 먼저 균일한 자기장이 걸려있는 어떤 공간이야. 자, 자기장의 방향이 이쪽인 거 보니까 밑에서 어떤 자석이 걸어줬다 생각하면 돼. 요런 자석이 걸어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런데 외부의 자기장에 이제 노출을 시킬 건데 A, B, C 전부 다 노출시킬 거예요. A, B, C. 자, 그래 놓고 다 한 번씩 노출시켜 놓고 여기 가져와서 실험할 거야. 자, 근데 여기 실험할 때 두 개 중에 적어도 한 개가 뭐가 아니면 강자성체가 아니면 자성을 기억하는 애가 없다 했잖아. 그러면 상자성체랑 반자성체 가지고 실험하면 기억하는 애가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돼.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던 강자성체는 자석이 될 수 있다 했잖아. 그 강자성체가 여기 와서 실험에 들어가면 걔가 무슨 역할을 하겠어? 이제 지가 자석의 역할을 하겠지. 그러면 인력을 받든 청력을 받든 할 건데 강자성체가 있어야 뭔가 반응이 되고 얘가 자석이 되면 반대편에 상자성체가 있으면 둘이서 뭐 하겠노? 끌어당기겠죠. 자석에 상자성체 둔 거니까. 근데 강자성체랑 반자성체를 두면 어떻게 되겠노? 밀려나겠지. 그런 걸로 판단을 하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정보를 보니까 일단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상황 있잖아. 그러면 강자성체는 누구다? 여기 강자성체가 없다는 거야. 강자성체는 B다 이거지, B. 자, 그러면 B가 강자성체인데 B가 강자성체인데 B랑 A로 실험을 했더니 무슨 힘 받는데? 끌어당기는 인력 받는다. 그러면 B의 상대편인 A가 뭐다? 상자성체고 B와 상대편인 C는 반자성체다. 그러면 얘들 둘이서 받는 힘은 청력 될 거다. 이거 청력. 그래서 기억은 청력 맞고 니은 A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면 자기화된 상태가 바로 사라진다. A가 상자성체니까 바로 사라진다. 맞아요. C는 외부 자기장, C가 반사성체니까 같은 방향, 아니, 반대 방향으로 좌우한다. 오케이, 다음. 얘는 넘어가자. 넘어가고,
요거 한번 보자, 요거. 오케이. 자, 음. 요렇게 생긴 물질. 자, A, B 사이에, 어, 자, 일단은 A, B, C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방반 중에 하나란다. 자, 실험을 그냥 이렇게 하네. A, B, C 세 개의 물체가 있어. A, B 붙여놓고 넣어놓고 실험하고, B, C 붙여놓고 실험하고, 뭐 그렇게 실험을 한대. 자, 먼저 스위치를 닫은 상태야.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흐르는 원형고리가 주변에 뭘 만들겠노? 자기장 만들겠지? 그러면 그냥 이 실험은 무슨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고 실험을 하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성을 가진 물체는 다 뭐가 되게 돼 있어. 일단 정렬은 하잖아. 같은 방향으로 하든 반대 방향으로 하든 모두 뭐가 되겠노? 자석이 되겠지. 지들 각각이. 맞습니까? 근데 같은 방향으로 배열하는 강자성체랑 상자성체는 둘이 무슨 힘을 주고받겠노? 인력. 둘 다 이렇게 정렬하면 SN, SN 이렇게 정렬하는 거잖아. 얘들 둘은 인력 주고받을 거야. 근데 하나는 같은 방향, 하나는 반대 방향으로 정렬하면 SS가 마주 볼 거니까 청력 이렇게 작용하겠지. 그러면 여기는 스위치를 닫았을 때 실험 결과는 반응 없으면 없어. 반응 없으면 없을 거고 인력 아니면 청력이겠지.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끌어당기는 힘, 밀어내는 힘 돼 있는데 밀어내는 힘이 중요한 거야. 밀어내는 힘이 누구밖에 안 돼? 반자성체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둘 중 하나가 반자성체인데 여기는 없다는 거잖아. 반자성체가. 그러면 여기에 누구? C가 반자성체다 이거지, C. 그러면 기억도 뭐예요? 반자성체 섞였잖아. 밀어내는 힘이다 이거지, 밀어내는. 자, 그리고 이제 스위치를 열었어. 스위치를 열었으면 더 이상 외부에서 자기장 안 걸어주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다 제자리로 돌아온다. 자기 원래대로 모습으로, 맞지? 자성이 없는 모습으로. 근데 누구만 기억해요? 강자성체만 기억할 거니까 여기에서는 반응 없음이 있으면 봐야 되는데 없네. 그럼 여기가 반응 없습니다. 자, 끌어당긴다는 거는 강자성체가 있다는 얘기야. 밀어낸다는 것도 이 둘 중에 강자성체가 있다는 얘기야. 강자성체가 여기에 없으면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석 역할을 할 리가 없어.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지. 맞습니까? 끌어당기는 힘이든 멀어지는 힘이든 자석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자성체가 둘 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B가 지금 강자성체. 자, 그러면 밀어낸다 했으니까 C가 반자성체. 여기 C가 있네. 반자성체. A는 상자성체. 이런 상황. 그러면 여기 이제 보면 자, 5점의 원형고리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다. 그림이 위로 갔는데 아까 이렇게 전류 흘렀지. 그래서 감싸지면 이쪽 방향이었지. 플러스 X 방향. 그래서 얘는 맞다. 비강자성체 맞고 기역의 크기는 니은의 크기보다 크다. 자, 기역도 끌어당기는 자기력, 밀어내는 자기력이었고 여기는 뭐야 이거?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기역이 니은보다 크다는 뭐 맞지? 별로구만. 근데 내가 풀고 싶은 문제 하나 더 안 나오네. 이거 나왔다. 21번 보자. 응. 응.
21번에 보니까 여기 자석이에요, 자석. 얘는 그냥 태생부터 자석. 자, 여기 물체. 이 물체는 강자승체일 수도 있고 상자승체일 수도 있고 뭐라고 돼 있노? 상자승체 또는 반자승체. 강자승체는 없네. 둘 중 하나다. 자, 그러면 이 물체를 자석에 가까이 놓으면 얘는 정렬을 하겠지, 지 나름대로. 자, 얘가 반자승체면 얘는 반대로 정렬하면서 얘가 자석을 어떻게 하겠노? 밀어버릴 거야. 지금 이 물체의 위치가, 물체가 얘를 밀어버리면 어떻게 돼? 눌려버리지? 그러면 무게가 더 커지겠죠. 그런 거 보면 돼요.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 기본값이야. 이게 기본값인데 A 물체 가져가니까 저울 측정값이 커졌지? 밀렸지? 얘가 반자승체. 저울의 측정값, 무게가 가벼워졌네. 위에서 당겨줬다는 거지. 얘가 상자승체.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자석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여기서 이제 달라진 정도를 보면 돼. 0.001이고 0.002잖아. 그러면 누가 더 힘을 많이 준 거야? 얘가 힘을 많이 준 거지. 그래서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작다 했으니까 틀렸죠. B가 더 크지. A가 B보다 작다. 맞는 거네. 맞는 거네. 쏘리. 니은 A는 반자성체 물질이다. 맞다. 디귿 B는 자석에 가까운 아랫면이 N극으로. 자, 얘한테 보면 돼요. B는 상자성체잖아. 상자성체는 얘랑 같은 방향으로 정렬한 거잖아. 얘가 위에가 N극이면 얘도 어디로? 요렇게 정렬한다는 거지. 같은 방향으로. 그래야 얘가 얘를 당기지. 그래서 얘는 아랫면이 N극이면 틀렸네.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나왔다. 잠깐만. 요거 한 1분만. 문제가 또 그거 안 들어있네. 이런 문제인데 반대로 여기 저울에 물체가 있어. 물체가 있고 위에 자석 갖다 댈 거예요. 자, 어떤 A라는 물체를 N극을 자석을 갖다 댔더니 얘가 더 힘이 눌러주는 힘이 더 강해졌대. 그게 무슨 말이야? 무게가 더 커졌대. 그러면 얘가 얘를 밀어냈다는 거니까 얘가 무슨 자성체야? 반자성체지, 맞지? 반자성체. 그러면 여기서 S극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얘가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S극을 갖다 대도 밀 거니까 똑같이 눌리면 돼요. 그러면 실험 결과는 N극을 했을 때랑 S극을 했을 때가 다르지 않다는 거지. 맞습니까? 자, 근데 여기가 이 물체가 상자성체든 강자성체든 일단은 자화가 안 되는 애를 쓰면 자, 강자성체는 제어하자. 자, 상자성체도 마찬가지야. 내가 N극 갖다 대면 어떻게 돼? 같은 방향으로 정렬할 거니까 N극 S극 되면서 당겨지지. 그러면 무게가 좀 더 가벼워질 거야. 내가 원하는 게 얘를 S로 바꿔도 똑같이 당길 거거든, 어차피. 그러면 실험 결과는 얘를 N극을 바라보게 했을 때랑 S극을 바라보게 했을 때가 다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지. 근데 다르다는 것은 문제에서 만약에 다른 게 나온다. N극을 했을 때랑 S극을 했을 때가 결과가 다르다 하면 얘는 무조건 뭐 해야 돼? 강이어야 돼, 강. 얘가 어떤 한 방향을 기억하고 있어서 결과가 다르게 돼야 돼. 자, 처음에 얘한테 얘가 강자성체라서 N극을 갖다 댔어. 그러면 얘가 어디로 자화가 돼요? N극, S극 자화가 된다, 맞지? 그러면 당겨져서 가벼워질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얘가 S극을 갖다 댔을 때 얘가 지금은 기억하고 있거든. 그러면 S극으로 갖다 대면 밀릴 거니까 얘가 무거워질 거라고. 그래서 N극과 S극 반대로 했을 때 뭔가 결과가 달라졌다. 그러면 요 물체는 무슨 물체가 돼야 돼? 강자성체가 돼야 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거 아니면 나머지는 다 결과가 바뀔 이유가 없다 이거지. 오케이? 좀 쉬었다 합시다.